자, 투자자 여러분, 비트코인이 1억 340만 원대에서 간신히 버티고 이더리움마저 310만 원대에서 힘없이 내려앉는 오늘 시장, 뭔가 심상치 않죠? 글로벌 시장 상황은 춤추는 파티장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는 블랙홀에 가깝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무려 2.28%나 급락했고 S&P 500과 다우존스 역시 각각 1.78%, 1.40% 하락하며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죠. 통상 나스닥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이 정도의 하락은 우리 코인 시장에도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달러 인덱스마저 0.15%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금 가격을 0.10% 소폭 끌어올린 점은 역설적으로 시장 불안감을 방증합니다. 시장의 온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더 내려간 10점, 익스트림 피어 단계로 투자자들의 패닉 심리가 극에 달했음을 숫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드디어 오르네 하고 샀다가 물리는 개미들의 비명이 들려오는 시기입니다. 대장주 비트코인은 달러 기준으로는 0.01%라는 기적같은 강보합을 보였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37%를 기록하며 여전히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이더리움과 XRP도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시경제적 변화는 금리 인하 기대가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주호 애널리스트 언급처럼 4월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10%까지 올라왔다는 건 시장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미쳐 2PS, A, 위 4분기 실적 부진처럼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맞물려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거래량이나 특정 코인의 UTXO 데이터가 보여주는 시장 심리는 분명 경계와 관망 모드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금과 비트코인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불안과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이 코인 시장을 짓누르는 형국입니다.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시나리오일 뿐 시장 대응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거래량 20위 스토리 브리핑입니다. 스토리 차트를 보면 현재 1057원, 24시간 변동률 마이너스 4.00%로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마이너스 2.28% 급락하며 전체 코인 시장에 강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스토리는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도 기술적으로는 단기 침체 구간에 진입해 평균 회귀를 시도하는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금은 소폭 상승하고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지만 나스닥의 큰 하락세는 비트코인 상승률을 미미하게 묶어두며 스토리에게도 녹록지 않은 외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매서운 냉기가 불어오고 있죠. 특히 나스닥의 급락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위축시키며 스토리 같은 알트코인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스토리 인프라와 지적재산권 자산을 기반으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며 암호화된 키를 저장하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약해진 시장 심리 앞에서는 이러한 펀더멘털도 죗값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스토리는 5일 이동평균선 대비 마이너스 7.0% 이격도로 단기 과매도 상태이며 RSI 36.4, 스토캐스틱 K3.3 모두 과매도 구간을 가리키며 기술적인 반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거래량마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모습인데 이 모든 시그널은 외부 환경만 개선된다면 강한 되돌림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 스토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나스닥이 추가 하락하며 시장의 공포 심리가 심화된다면 스토리는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1073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거나 그 이하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스닥이 반등하거나 현재의 하락세가 진정될 경우 스토리는 과매도 상태와 52주 저점 부근이라는 역사적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 강력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1차 저항 라인인 1280원까지의 회복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현재는 시장의 매크로 흐름을 주시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임을 고려해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거래량 19위 비트텐서 브리핑입니다. 비트텐서 차트를 보면 현재 1.51%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기술적 지표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RSI는 86.1, 스토캐스틱 K는 72.5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으며 볼린저 밴드 폭 또한 76.2%로 크게 확장되어 변동성 큰 파도를 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나스닥이 2.28% 급락하고 S&P 500도 1.78% 하락하는 등 글로벌 증시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원유가 소폭 하락하고 금이 아주 살짝 올랐지만 비트코인마저 0.01% 상승에 그친 걸 보면 거시경제 전반의 하방 압력이 코인 시장에 여전히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안정한 흐름은 비트텐서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급락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텐서 자체는 단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일목균형표상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듯 보이지만 OBV가 하락 방향을 유지하는 점과 20일 이평선 대비 20.7%나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중기적인 되돌림 압력을 시사합니다. 즉, 외부 악재와 내부 과열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셈이죠. 코인마켓캡 분석에 따르면 비트텐서가 273달러 지지선을 지켜야 300달러 재진입을 노릴 수 있지만 이탈 시에는 260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경고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매크로 환경에서 비트텐서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나스닥발 하방 압력이 지속된다면 비트텐서의 과매수 구간 부담과 맞물려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주요 지지라인인 33만 9,270원 방어 여부가 중요해지는 시점이죠. 반대로 매크로 상황이 진정되고 나스닥이 반등한다면 비트텐서는 현재의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 1차 저항 라인인 46만 8,480원을 돌파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좀 더 지켜보면서 변동성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6년 평균 가격을 1,690달러까지 내다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분석에서는 187달러에서 589달러 사이의 넓은 범위를 예측하는 만큼 지금은 단기적인 움직임에 현혹되기보다 거시적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거래량 18위, 라그랑주 브리핑입니다. 라그랑주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 319원 선에서 24시간 동안 4.49% 하락하며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2.28% 급락한 여파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이 가해진 가운데 라그랑주 역시 그 흐름을 피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불안감이 라그랑주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네요. 현재 라그랑주는 확실한 하락 우위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급락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코인 시장 전반의 유동성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라그랑주의 단기 5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마이너스 8.0%까지 벌어지며 단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고 거래량 또한 평소의 0.3배 수준으로 뚝 떨어져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MACD 데드크로스는 더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SI 48.2와 스토캐스틱 K3.8이라는 괌에도 시그널은 흥미롭습니다. 이 정도면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라그랑주의 단기적인 움직임은 글로벌 매크로 환경, 특히 나스닥의 흐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303원의 핵심 지지라인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며 괌에도 구간이라는 기술적 지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매력적인 진입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스닥 시장이 진정되고 투자 심리가 회복된다면 단기 침체 구간에서 평균 회귀 움직임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MACD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만큼 1차 저항 라인 373원 돌파 여부와 함께 추가 하락 리스크 관리 역시 필수적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눈치 게임이 라그랑주에도 어떤 변동성을 가져올지 냉철한 시선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거래량 17위, 이뮤터블엑스 브리핑입니다. 이뮤터블엑스 차트를 보면 현재 247원으로 5.11%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2.28% 급락하며 전체 코인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뮤터블엑스는 꿋꿋하게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어 흥미로운데요. 금과 달러 인덱스가 소폭 변동하고 비트코인이 강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시경제의 먹구름 속에서 이뮤터블엑스가 어떤 전략으로 고군분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먹구름은 여전합니다. 특히 나스닥의 큰 하락은 코인 시장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분명한 리스크죠. 하지만 이뮤터블엑스는 내부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평소 대비 무려 10.3배나 급증했고 OBV 지표도 상승 방향을 가리키며 시세 변동성 확대 국면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도 포착됐고요. RSI는 60.3으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의 역풍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MEXC에서는 3월 27일까지 이뮤터블엑스 가격을 약 달러 0.163856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뮤터블엑스는 현재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라는 다소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14원이 핵심 지지라인으로 작용하며 1차 저항 라인은 266원입니다. 스토캐스틱 K, D 지표가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나스닥 등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거시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화된다면 이뮤터블엑스가 현재 보여주는 매수 심리와 거래량 증가는 더욱 큰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뮤터블 X 투자자분들은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동향을 주시하며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거래량 16위, 에이셔 브리핑입니다. 에이셔 차트를 보면 현재 12원, 24시간 변동률 마이너스 1.67%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RSI와 스토캐스틱 모두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며 단기 과열 양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무려 2.28% 급락하면서 전체 코인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에이셔는 이러한 거시경제의 냉기류 속에서 어떤 춤을 추고 있을까요? 나스닥의 강한 하락세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는 곧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강력한 상승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5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플러스 7.1%로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했고 20일 이평선 대비 플러스 23.4% 크게 상회하고 있어 중기적인 되돌림 압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에이셔가 오늘의 최고 상승 코인으로 언급될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긍정적인데요. 2025년 4분기로 예상했던 목표가 현재 3월로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살짝 비치고 있습니다. 이는 에이셔 자체의 모멘텀이 강하다는 반증일 수 있지만 과매수 구간과 거시경제의 역풍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강력한 상승 추세와 과매수 구간이 공존하고 나스닥이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에이셔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만약 나스닥의 하방 압력이 지속된다면 에이셔 역시 10원 지지라인 테스트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44.4%로 크게 확장된 볼린저 밴드를 고려하면 급격한 변동에 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에이셔 자체의 상승 모멘텀이 거시경제의 악재를 이겨내고 12원 저항 라인을 돌파한다면 새로운 상승 동력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다만 RSI 83.0이라는 과매수 구간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니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10원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확인하거나 매크로 지표의 안정을 기다리는 신중한 접근이 현명해 보입니다. MACD 히스토그램은 여전히 상승 모멘텀 강화를 가리키지만 강력한 상승 뒤에 숨은 단기 과열 신호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때입니다. 거래량 15위, 이더파이 브리핑입니다. 이더파이 차트를 보면 현재 마이너스 0.91%의 숨고르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은 평소 대비 0.1배 수준으로 뚝 떨어져 마치 폭풍전 고요함 같죠. 오늘 나스닥이 2.28%나 급락하면서 코인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이 강해진 상황이지만 비트코인은 또 찔끔 오르는 묘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더파이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매크로 지표와의 댄스 스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상황을 보면 S&P 500과 다우존스 모두 하락하고 특히 나스닥이 2.28%나 미끄러지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법한데요. 하지만 이더파이는 최근 상장 직후 18% 급등, 하루 만에 11% 상승 같은 긍정적인 뉴스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매크로 악재 속에서도 나름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소폭 하락하며 숨통을 틀지만 시장 전반의 위축 심리가 거래량 감소로 이어져 고래들이 눈치 싸움을 하는 단기적 관망세가 짙습니다. 금리 동결 전망 등 파월의 매파적 발언은 아니었음에도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증거죠. 기술적으로는 현재 단기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RSI 70.2와 스토캐스틱 K 46.4가 말해주듯 이더파이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조금만 더 오를 것 같은데 하는 유혹이 드는 위험 구간이죠. 섣부른 추격 매수는 피하시고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846원과 1차 저항 라인 921원을 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나스닥이 다시 반등 기미를 보인다면 이더파이는 최근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바탕으로 921원 저항선을 뚫으려 시도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거시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점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현명합니다. 매크로 분위기가 더 얼어붙으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지지라인 테스트가 불가피할 테니 숨고르기가 끝날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량 14위, 도지코인 브리핑입니다. 도지코인 차트를 보면 현재 137원,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0.72% 소폭 하락하며 시장의 숨고르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마이너스 2.28% 급락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거의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도지코인은 고베타 자산의 특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며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금만 0.10% 소폭 상승한 것을 보면 투자 심리가 안전자산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러한 글로벌 매크로 환경은 도지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8시간 전 뉴스에서도 도지코인 급락의 원인이 자체 악재가 아닌 시장 전반의 약세에 따른 고베타 자산 특성 때문이라고 분석했죠. 또한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테슬라 주가가 중동 리스크와 FSD 조사라는 이중 악재로 3시간 전 3.24% 급락한 점도 도지코인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18시간 전
미국 규제 당국이 도지코인을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공식적으로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다는 뉴스는 장기적인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도지코인은 현재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 국면에 있습니다. 거래량이 평소 대비 0.3배 수준으로 줄어들어 숨고르기 장세가 뚜렷하며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RSI는 55.8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지만 스토캐스틱 K 21.7, D 34.2는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죠.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128원, 1차 저항 라인은 150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스닥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반등한다면 도지코인은 그 베타 특성 덕분에 150원 저항선을 빠르게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시장 불안이 지속된다면 128원 지지선 방어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도지코인의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5년 월봉 기준 하락 추세에 위치하며 월봉 주요 지지선은 203원 부근입니다. 현재 가격은 52주 저점 부근으로 역사적 저점 대비 약 17% 위치에 있어 저평가 구간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128원과 150원 사이의 좁은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며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최근 디지털 상품 분류와 같은 긍정적인 규제 소식이 시장에 반영되고 매크로 환경이 개선된다면 203원 월봉 지지선 회복을 목표로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5년 흐름의 하락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도지코인의 강력한 커뮤니티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다음 암호화폐 불장 시기에 높은 변동성과 함께 유의미한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거시경제 환경의 긍정적인 전환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화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거래량 13위, 솔라나 브리핑입니다. 솔라나 차트를 보면 현재 13만 1,500원 선에서 마이너스 0.38%의 미미한 하락세를 보이며 숨고르기 중입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보합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오늘 나스닥이 무려 2.28% 급락하면서 솔라나를 포함한 알트코인 시장 전체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인데요. 마치 잔잔한 바다에 대형 선박이 지나간 후의 여파처럼 거시경제의 파도가 암호화폐 시장의 미묘한 흐름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시점이라고 봐야겠죠. 나스닥의 큰 폭 하락은 기술주 중심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강화하며 자연스럽게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으로의 자금 유입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건 암호화폐 분석 채널에서는 솔라나가 미약하게나마 상승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6시간 전쯤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는 한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 간의 시차 또는 특정 거래소 데이터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0.15% 소폭 하락하고 금이 소폭 상승한 점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간 고개를 들었음을 시사하지만 여전히 나스닥의 그림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매크로 환경에서 솔라나는 지금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 나스닥이 추가 하락하여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더욱 강해진다면 솔라나는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11만 9,608원까지의 조정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겁니다. 반대로 나스닥이 예상치 못하게 반등하고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된다면 솔라나는 현재 나타나는 매수 심리를 바탕으로 1차 저항선인 14만 692원을 향해 움직일 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거래량은 평소 대비 0.3배 수준으로 뚝 떨어져 전형적인 숨고르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RSI는 65.4로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토캐스틱 K 47.1, D 53.7로 아직 방향성을 확신하기엔 이른 시점입니다. 즉 내재된 상승 에너지는 있지만 외부 변수들이 그 발현을 억누르고 있는 형국이니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주시하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량 12위, 앵커 브리핑입니다. 앵커 차트를 보면 8원 저항선에서 0.84%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RSI가 81.4를 찍고 스토캐스틱 K도 64.2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강력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와중에 나스닥이 2.28%나 급락하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비트코인이 0.01% 강보합을 보이며 버티는 상황에서 앵커는 과연 이 거시경제의 칼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스닥의 2.28% 급락은 기술 섹터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시장에 냉기가 도는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앵커는 차세대 AI 및 탄력적 블록체인 섹터 구축 능력을 인정받으며 중립 이상의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장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기술력보다는 매크로 흐름에 더 촉각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게다가 앵커는 현재 볼린저 밴드 폭이 41.3% 확장될 정도로 변동성이 극심하고
RSI와 스토캐스틱 모두 과매수 구간이라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이 굳건히 버텨도 알트코인들은 나스닥발 충격파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앵커는 8원 저항선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강력한 상승 추세라고 외치지만 RSI 81.4, 스토캐스틱 K 64점이라는 과매수 지표들이 잠깐 숨 좀 고르자라고 경고등을 켜고 있죠. 게다가 나스닥의 급락세가 이어질 경우 앵커 역시 7원의 단기 핵심 지지라인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강한 건 분명한 호재지만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나스닥이 방향을 틀고 비트코인이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줄 때까지는 과열된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 현명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거래량 11위, 클리어풀 브리핑입니다. 클리어풀 차트를 보면 현재 34원에서 5.18% 상승하며 단기 과열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나스닥이 2.28% 급락하며 전체 코인 시장에 싸늘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죠. 금과 원유가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작은 클리어풀은 거시경제의 파고 속에서 어떤 항해를 이어갈까요? 실시간 업비트 데이터로는 34원을 지키고 있지만 거시지표와의 상관관계를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글로벌 시장 상황은 늘 개별 코인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나스닥의 급락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코인 시장 전반의 활력을 빼앗을 수 있지만 클리어풀은 현재 강력한 상승 추세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살아난 것이 그 방증이죠. 하지만 코인마켓캡 분석에서도 언급되었듯 고래 활동이나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같은 특정 이벤트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클리어풀은 단기 이격도가 7.7%로 과열 구간에 진입했고 RSI 71.7과 스토캐스틱 K 47.8 모두 과매수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시경제의 역풍 속에서 클리어풀은 어디로 향할까요? 현재 34원이 1차 저항선이고 핵심 지지라인은 33원입니다. 만약 나스닥발 하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는다면 클리어풀 역시 단기 과열에 따른 되돌림 압력을 피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20일 이평선 대비 11.7%나 상회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MACD 히스토그램이 플러스 구간에서 확장되며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33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매크로 환경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유연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거래량 12위, 애니메코인 브리핑입니다. 애니메코인 차트를 보면 현재 8원 부근에서 1.79% 소폭 하락하며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은 나스닥이 무려 2.28% 급락하며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비트코인마저 간신히 강보합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애니메코인 역시 이러한 거시경제의 하방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달러 인덱스가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의 큰 낙폭은 알트코인에겐 꽤나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크로 환경 속에서도 애니메코인의 기술적 지표는 꽤 흥미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안정적이고 OBV는 상승 방향을 유지하며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하죠. 특히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한 것은 거시경제의 먹구름 속에서도 애니메코인 자체의 매수 심리가 슬며시 살아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현재 52주 저점 부근으로 역사적 저점 대비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도 매력적인데요. 나스닥의 하락세가 코인 시장에 압력을 주지만 애니메코인 개별의 펀더멘털은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애니메코인의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현재 시장은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로 판단되지만 나스닥이 다시금 반등하거나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인 약세를 보인다면 애니메코인은 역사적 저점 부근에서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며 빠르게 상승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6원을 견고하게 지켜내는지 그리고 1차 저항 라인인 8원을 돌파 후 안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스토캐스틱 K, D 지표는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글로벌 매크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량 9위, 롬바드 브리핑입니다. 롬바드 차트를 보면 현재 722원에 거래되며 지난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8.03%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나스닥이 마이너스 2.28% 급락하며 전체 코인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상황인데 롬바드 역시 이 거대한 하락의 물살을 피해가지 못한 모습입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확실한 하락 우위를 보이며 특히 단기 5일 이평선 대비 마이너스 15.5%, 20일 이평선 대비 마이너스 51.4% 크게 하회하고 있어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먹구름은 롬바드의 기술적 반등 잠재력마저 위협하는 형국입니다.
S&P 500과 다우존스 모두 하락하고 달러 인덱스도 소폭 약세를 보였지만 나스닥의 급락세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죠. 흥미로운 점은 롬바드의 RSI가 17.2, 스토캐스틱 K가 0.5로 극심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기술적 반등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이지만 강력한 매크로 악재 앞에서 그 힘이 온전히 발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115.3%로 크게 확장되어 변동성 자체는 높지만 이는 양방향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현재 롬바드는 52주 저점 부근, 즉 역사적 저점 대비 2% 위치에 있어 기술적으로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630원을 지켜내느냐가 관건이겠죠. 만약 나스닥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빠르게 안정화되거나 반등의 실마리를 찾는다면 롬바드는 현재의 과매도 상태를 바탕으로 강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크로 악재가 지속된다면 지지라인 테스트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술적 반등 임박이라는 매력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며 1차 저항 라인 2342원을 향한 여정을 신중하게 지켜보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거래량 8위, 사하라 AI 브리핑입니다. 사하라 AI 차트를 보면 현재 강력한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현재 42원에 24시간 동안 4.17% 상승하며 순항 중입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38.9%로 크게 확장되어 현재 변동성이 매우 높은 국면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먹구름이 심상치 않죠. 특히 나스닥이 마이너스 2.28% 급락하면서 사하라 AI도 이 하방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지금부터 냉철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휘청이면 암호화폐 시장은 보통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코인들의 특성상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사하라 AI는 현재 20일 이평선 대비 플러스 13.1% 크게 상회하며 독자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도 플러스 구간에서 확대되며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죠. 이는 시장의 하방 압력 속에서도 자체적인 매수 심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5시간 전 코인마켓캡 데이터를 통해 이더리움 체인 내에서의 꾸준한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견조한 거래량과 함께 961억 원대의 24시간 거래량을 기록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하라 AI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독특한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하며 기술 업데이트와 커뮤니티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자체 강세의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격동적인 시장에서 사하라 AI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만약 나스닥의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 전반의 침체가 이어진다면 현재의 강한 상승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되돌림 압력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기술적 분석상 중기적으로 되돌림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31원을 주시하며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글로벌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을 되찾거나 나스닥 하락이 일시적인 조정에 그친다면 사하라 AI는 현재의 강력한 매수 심리를 바탕으로 1차 저항 라인인 45원 돌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살아난 만큼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해 보입니다. 스토캐스틱 K와 D 지표가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을 요구하고 있으니 시장의 거시경제 지표와 사하라 AI의 기술적 지표를 꼼꼼히 살피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 흐름을 확인하며 신중한 접근이 현명해 보입니다. 거래량 7위, 오덜리 브리핑입니다. 오덜리 차트를 보면 현재 95원을 기록하며 무려 16.34%의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도 플러스 구간에서 확대되며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지만 RSI 82.8, 스토캐스틱 K 85.1은 명백한 과매수 구간임을 경고하고 있네요. 마치 뜨거운 여름날 아스팔트처럼 달아오른 오덜리, 하지만 그 위로 드리워진 나스닥의 그림자는 꽤나 싸늘합니다. 오늘 나스닥이 2.28% 급락하며 글로벌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과연 오덜리는 이 매크로 폭풍 속에서 순항할 수 있을까요? 나스닥의 급격한 하락은 기술주 중심의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을 시사합니다. 이는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시장, 특히 이미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오덜리에게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비록 오덜리가 강력한 상승 추세에 있고 일목균형표상 매수 심리가 살아났지만 5일 및 20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각각 플러스 5.9%, 플러스 14.6%에 달하며 평균 회귀, 압력이 거세질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거래량과 OBV 상승은 긍정적이나 글로벌 시장의 먹구름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을 유도하기에 충분한 변수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덜리는 개별적인 상승 동력이 강하지만
불안정한 거시 경제 환경과 기술적 지표의 과열 신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위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만약 나스닥의 추가 하락이나 글로벌 시장의 경색이 심화된다면 오덜리의 93원 1차 저항선 돌파 시도는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81원 부근에서 시장 상황과 기술적 반등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현명합니다.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안정화되는 시점을 기다리며 신중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거래량 6위, 아카시네트워크 브리핑입니다. 아카시네트워크 차트를 보면 현재 볼린저 밴드 폭이 75.2%로 크게 확장되며 변동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898원에 거래되며 0.45% 소폭 상승 중이지만 52주 고점 부근에 위치해 그야말로 고공행진 중이죠.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좀 멜랑콜리합니다. 나스닥이 무려 2.28%나 급락하면서 전체 코인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카시 네트워크는 과연 이 거센 바람을 뚫고 계속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나스닥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아 코인 시장 전반의 투심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시 네트워크는 꿋꿋하게 상승세를 유지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죠. 이는 단순한 기술적 흐름을 넘어선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어비트에서 거래대금 상위권을 차지하며 알트코인 중에서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내일 3월 23일에 있을 아카시 네트워크의 주요 업데이트입니다. 컴퓨팅 파워 거래 시 달러 AKT를 소각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도입될 예정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이어져 AKT의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코인마켓캡 분석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전체 암호화폐 시총이 소폭 하락하는 등 광범위한 시장 하락에 영향을 받아 베타 드라이브 무브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SI가 81.1, 스토캐스틱 K가 86.7을 기록하며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는 기술적 지표 역시 시장의 과열과 함께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은 강화되고 있지만 너무 뜨거워진 커피는 식혀 마셔야 하는 법이죠. 현재 나스닥의 급락은 단순히 주식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에도 큰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만약 글로벌 거시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아카시 네트워크 역시 지금의 상승 탄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나스닥이 추가 하락하거나 달러 인덱스가 급변동하며 투자 심리가 더욱 냉각된다면 지금의 과열된 기술적 지표들이 더욱 강력한 되돌림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과열 구간이라는 점과 20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크게 벌어진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대로 만약 글로벌 증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거나 아카시 네트워크 자체의 강력한 호재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1차 저항 라인인 905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560원을 확실히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과열된 시장 심리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숨고르기 전략이 현명해 보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섣불리 뛰어들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거래량 5위, 테더 브리핑입니다. 현재 어비트에서 테더는 1,502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변동률은 마이너스 0.20%로 소폭 하락했지만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28% 급락하고 달러 인덱스도 소폭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글로벌 시장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테더의 원 가치는 52주 고점 부근에 위치하며 견고함을 자랑하고 있죠. 아니, 안정적인 코인이라는데 왜 이렇게 뜨겁냐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매크로 환경과의 기막힌 연결고리가 드러납니다.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찾기 마련인데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는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나스닥 급락으로 인한 코인 시장의 하방 압력은 역설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해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 대신 테더로 잠시 대피하려는 수요를 늘릴 수 있죠. 달러 인덱스가 소폭 하락했지만 국내 시장에서 테더의 원 가치는 오히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화 대비 달러 강세 압력과 더불어 국내 투자자들이 달러 가치 보존 수단으로 테더를 활용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볼린저 밴드 폭이 좁아져 강한 방향성 돌파가 임박했지만 RSI와 스토캐스틱 K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즉, 안정을 찾으려다 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 나스닥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리스크 회피 심리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 경우 테더의 원 가치는 단기 조정 후 다시금 지지라인인 1474원 선을 중심으로 견고함을 유지하거나 달러 강세가 심화될 경우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글로벌 시장이 회복되거나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다면 테더의 원 프리미엄은 점차 해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52주 고점 부근에 위치한 만큼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자의 단기 차익 실현 가능성에 대비하며 1차 저항 라인인 1504원 돌파 여부를 주시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관망하거나 매크로 지표 변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변동성 속 안정의 대명사 태도도 매크로 환경 앞에서는 섬세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거래량 4위, 이더리움 브리핑입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현재 313만 3천원 선에서 마이너스 0.29%의 미미한 하락세를 보이며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특히 나스닥이 2.28% 급락한 것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선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달러 인덱스도 소폭 하락하고 금 시세는 상승했지만 이런 것이 경제 흐름 속에서도 이더리움은 나름의 맷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더리움은 나스닥의 하방 압력을 뚫고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나스닥의 급락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통상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미미하게나마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이더리움도 큰 폭의 하락은 면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이는 이더리움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플랫폼 코인으로서의 펀더멘털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나온 크립토 뉴스의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ETH도 2025년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 중장기적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평소 대비 0.4배 수준으로 줄어들며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기술적 지표도 주목할 만합니다. 만약 나스닥의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이더리움 역시 단기적인 조정 압박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276만 6,555원 부근에서의 지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나스닥이 반등하거나 글로벌 거시 경제 지표들이 안정화된다면 이더리움은 현재의 탄탄한 매수 심리를 바탕으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고 RSI가 63.7로 강한 상승 모멘텀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죠. 1차 저항 라인인 342만 2,545원 돌파 여부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기술적 분석을 보면 시장은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숨고르기로 해석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일목균형표상의 매수 신호와 강력한 RSI는 내부적으로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스토캐스틱 K와 D는 아직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려는 이더리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알파스퀘어의 실시간 시세 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장은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크립토 뉴스에서 제시된 2025년 이후의 긍정적인 전망처럼 이더리움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와 지속적인 생태계 발전이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을 이겨낼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더리움은 단기적인 것이 경제의 파고 속에서도 그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며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3위, 비트코인 브리핑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현재 업비트 기준 1억 340만 1천원으로 24시간 변동률은 마이너스 0.37%를 기록하며 아주 미묘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글로벌 시장은 나스닥이 무려 2.28% 급락하면서 찬물을 끼얹은 듯한 분위기였죠. 이런 거친 하방 압력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기어이 0.01%라는 짠내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나름의 끈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 작은 배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안간힘 같달까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매크로 지표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스닥의 급락은 코인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비트코인은 달러 인덱스가 0.15% 하락하고 금값이 0.10%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으려는 기싸움을 하고 있네요. 이런 와중에 오늘 investing.com과 알파스퀘어에서는 실시간 비트코인 시세와 분석 소식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유명 배우가 언급한 테슬라 머스크의 엑스머니 6% 수익률 보장 소식처럼 암호화폐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래량은 평소 대비 0.3배 수준으로 시장은 마치 숨바꼭질하듯 눈치만 보고 있는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시나리오를 짜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현재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살짝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RSI도 63.0으로 상승 모멘텀을 가리키고 있으니 바닥을 다지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 K38.8, D44.4는 아직 추가적인 방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팩트 폭격을 날리고 있네요. 단기적으로는 9,757만 7,097원의 핵심 지지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1억 986만 8,903원의 1차 저항 라인을 넘어서야 좀 더 확실한 상승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중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과 비트코인의 독립적인 흐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더 큰 그림, 5년 장기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5년 월봉 기준으로 여전히 굳건한 대세 상승 채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월봉상 주요 지지선은 7,688만 4,617원 부근으로 이 라인만 견고하게 지켜준다면 큰 흐름은 여전히 상승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나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관련 뉴스에서도 2029년부터 2035년까지 비트코인 가격 전망과 기관의 맷집,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전략적 비축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선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줍니다. 물론 변동성은 언제나 존재하겠지만 월봉에서 그려지는 웅장한 장기 추세를 믿고 투자한다면 5년 흐름 속에서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냉정한 분석과 함께 본인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량 2위, 트론 브리핑입니다. 트론 차트, 현재 업비트에서 466원에 거래되며 소폭 마이너스 0.85%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4시간 변동폭이 4원에 불과하지만 오늘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데요. 특히 나스닥이 2.28%나 급락하면서 전체 코인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론 자체의 기술적 지표는 강력한 상승 추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평소 대비 3.6배나 폭증했고 OBV 지표도 상승 방향을 가리키며 시세 변동성 확대 국면에 진입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뜨겁게 달아올랐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RSI가 70.3, 스토캐스틱 K가 89.7을 찍으며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뜨겁게 타오르던 냄비가 끓어 넘치기 직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나스닥의 급락이 트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층 분석해볼 시간입니다. 나스닥의 하락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하고 이는 알트코인 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비록 달러 인덱스가 0.15% 소폭 하락하며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도 있었지만 나스닥의 낙폭이 워낙 커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 가격이 0.10% 오르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는 것과 대조적이죠. 트론은 현재 과매수 상태에서 0.35달러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어제 트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강세 심리가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매크로 환경이 발목을 잡는다면 아무리 강한 개별 코인도 그 흐름을 거스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트론은 내부적으로는 가즈아를 외치지만 외부적으로는 잠시 멈춰 라는 신호를 받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매크로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트론의 기술적 분석 결과는 강력한 상승 추세를 지목하고 있지만 과매수 구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52주 고저점 기준 상위 15% 구간, 즉 고점 부근 466원에 위치해 있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섣부른 추격 매수는 지양하시고 좀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나스닥발 하방 압력이 거세진다면 트론의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425원 부근에서의 지지 여부가 중요해질 겁니다. 반대로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트론의 강한 매수 심리가 유지된다면 1차 저항 라인인 471원 돌파 후 외신이 언급한 0.35달러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트론의 펀더멘탈을 믿되 시장의 파고를 예의주시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트론의 장기적인 관점은 어떨까요? 짧게는 1에서 2주, 길게는 5년 이상의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매수 구간과 나스닥발 하방 압력으로 인해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425원 지지선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조정 또는 횡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만약 글로벌 시장이 안정을 찾고 트론의 강한 상승 모멘텀이 다시 불붙는다면 코인코덱스 예측처럼 2026년 한 해 동안 25.98% 상승하며 0.2802달러에서 0.3914달러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습니다. 1차 저항선을 뚫고 신고가를 향해 나아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대망의 장기 시나리오입니다. 트론은 5년 월봉 기준으로 대세 상승 채널에 당당히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월봉 주요 지지선인 200원 부근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거대한 채널 안에서 트론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장기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기적인 시장 흔들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그림 속에서 트론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래량 1위, XRP 브리핑입니다. XRP는 현재 2104원,
24시간 동안 약 마이너스 0.85% 하락하며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평소의 0.3배 수준으로 뚝 떨어져 관망세가 짙어졌죠. 글로벌 시장은 나스닥이 무려 마이너스 2.28% 급락하며 전체적인 하방 압력이 컸지만 비트코인이 0.01% 소폭 상승하며 눈치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XRP도 자신의 길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소폭 하락하고 금은 반등하는 등 거시경제 지표들이 복합적인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XRP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오늘 글로벌 시장의 하방 압력은 분명 XRP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급락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강력한 하방 요인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XRP는 현재 1.44달러 선 또는 1.4달러 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최근 뉴스가 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XRP 역시 가격 방어에 힘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라는 기술적 분석처럼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냉기 속에서 반등의 불씨를 지키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차트를 좀 더 냉철하게 뜯어보면 XRP는 현재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라는 다소 복잡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슬그머니 살아나는 듯하고 RSI는 62.7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아직 죽지 않았다 라고 외치는 듯하죠. 하지만 스토캐스틱 K가 32.4, D가 38.9로 아직은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모양새랄까요.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1922원, 그리고 1차 저항 라인은 2248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만약 나스닥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거나 달러 인덱스가 추가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면 XRP는 이 저항선을 뚫고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XRP의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볼까요? XRP는 5년 월봉 기준으로 보면 견고한 대세 상승 채널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치 큰 강물처럼 꾸준히 위로 흐르는 모습이죠. 월봉 주요 지지선은 1485원 부근으로 이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1에서 2주 안에는 현재의 숨고르기 장세 속에서 1922원 지지 여부를 테스트하며 2248원 저항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1에서 3개월 동안은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개선과 리플사의 긍정적인 소식들이 더해진다면 상승 채널의 중단부를 향해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의 대세 상승 채널을 따라 역사적 고점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언제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냉철한 판단으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